이 사건은 2015년 여름 한 자매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햇빛은 논과 밭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공기는 평온했지만 언니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어젯밤 꿈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시선, 느껴지지 않는 발자국 소리, 사라졌다 나타나는 그림자. 모든 것이 현실 속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언니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부엌 한쪽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나무결 사이로 작은 균열이 있었고 그 틈에서 어둠이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점심이 되어 두 자매는 마을 중심가로 나가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걸음을 내딛는 순간 언니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길 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생도 같은 기분을 느끼는지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는 동안 언니는 한 여인이 자신들을 오래 바라보는 눈길을 느꼈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남겼습니다. 여인이 지나간 후에도 그 여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동생의 팔을 살짝 잡고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자 뭔가 이상해.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언니는 마음속으로 어젯밤 꿈과 낮의 시선을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답을 얻을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잠잠했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미세한 공기, 바닥의 삐걱거림, 오래된 나무 냄새. 모든 것이 자매의 긴장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일기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흔들렸고 내용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어. 이 집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걸까? 언니는 침대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창밖에서 미세한 바람이 스며들며 몸을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집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왜 혼자 두지 않는 거야? 그 목소리는 현실일 수도 기억의 잔상일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자매는 현실과 기억 그리고 꿈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소리, 어둠 속의 움직임, 가벼운 바람까지도 공포로 변했습니다. 동생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역시 방 한쪽에서 똑같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동생은 집 밖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대문 앞의 흙 위에는 발자국이 있었지만 아무도 지나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언니 이거 누가 남긴 거야? 언니가 가까이 와서 발자국을 살펴보았지만 발자국은 흐릿하게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언니는 마을 밖으로 나가 신문을 사러 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지나쳤지만 자매는 시선과 기운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생이 작은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언니 방 안에서 또 소리가 났어. 언니는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며 동생의 손을 잡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 몇 개가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지만 공기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자매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몰라. 그러나 그 말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떠나면 그 불안을 밖에서도 계속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자매는 거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잠잠해도 그림자가 없어도
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두 자매에게 일어난 사건은 이제 막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불길한 사건의 그림자가 천천히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자매의 마음은 조금씩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어떤 사건으로 폭발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깊은 정적이 깔렸습니다. 창밖에는 별빛 한 점 보이지 않았고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매는 방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불안을 공유했습니다. 동생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혹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닐까? 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하긴 해.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바람은 없었지만 창문 틈으로 찬 공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낮게 들려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 조금씩 가까워지는 숨소리. 자매는 숨을 죽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언니는 손전등을 들고 집안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디선가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생은 침대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언니는 동생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닥의 나무결 사이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가 방 안을 조금씩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작은 소리가 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탁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동생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언니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방을 살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언니 액자가 스스로 떨어졌어.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바람 때문이겠지. 틈새로 들어온 바람일 거야. 그날 밤 방 안은 전보다 더 깊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동생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언니 나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 언니는 조용히 동생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바닥에서는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손전등을 들고 방 안을 살폈지만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아, 이 그림자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동생은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벽을 타고 움직였습니다. 언니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벽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을 흉내내듯 움직였고 한 걸음 한 걸음 자매 쪽으로 다가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워 언니? 동생의 목소리는 떨렸고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 뭔가 있어.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있어, 우리 무시하면 안 돼. 벽 끝에서 미세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속삭임은 점점 가까워졌고 자매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그들은 방 구석에 붙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언니의 말은 자신을 안심시키는 주문 같았습니다. 다음 날 자매는 집 구석구석을 살피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집의 비밀을 밝혀야 해. 동생은 작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부엌과 거실, 방을 차례대로 조사했습니다. 바닥 밑, 벽 속, 오래된 장롱 뒤까지 살폈지만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작은 메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그림자가 너희를 삼킨다. 동생은 메모를 손에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누가 쓴 거야? 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경고라는 건 분명해. 그날 오후 자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이 집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회피하거나 이상하게 둘러댔습니다. 마치 아무도 그 집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점점 현실로 다가왔고 밤이 되자 공포는 다시 집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밤, 자매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켠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생이 몸을 움츠리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기 또 소리. 언니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을 향했습니다. 그러자 부엌 창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있지? 동생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언니는 손전등을 들어 그림자를 비추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공기가 눌린 듯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이 집의 진실을 찾아야 해. 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너무 무서워 나 정말. 말을 잇지 못하고 숨만 크게 쉬었습니다.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떠날 수 없어 너희는 이미. 동생은 언니 품에 얼굴을 묻고 떨었습니다. 언니는 힘겹게 심장을 진정시키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자매는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으고 밤에는 집안의 이상한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발자국, 속삭임, 그림자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공포를 겪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마주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안의 존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벽을 두드리는 소리, 바닥을 걷는 발걸음, 침대 옆에 내려앉은 그림자. 자매는 점점 피로하고 정신적으로 지쳐갔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순간 집안에 서늘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문이 저절로 닫히고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자매는 서로를 꼭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일어날 사건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